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이야기를 할 때 1대1 대응에다가 하나 써놓고 온 게 있어. 그때 뭐라 그랬어? 역함수 존재 조건 쓰라 그랬거든. 그게 이제 다시 나와. 역함수 존재 조건. 자, 그럼 역함수는 항상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 그럼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반드시 1대1 함수도 안 돼. 대응이어야만 역함수를 만들 수 있대.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fx야. 그럼 역함수는 그 y에서 x로의 함수로 반대로 오는 걸 역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지금 쓰기를 요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쓰고 읽을 때 f 인버스 x라고 읽던가 역함수, fx의 역함수 이렇게 읽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1, 2, 3에서 1, 2, 3, 4로의 대응이 1대1 함수면, 자, 이렇게 2로 갔어요, 3으로 갔어요, 1로 갔어요가 성립하는데, 역함수로 거꾸로 이야기할 때는 이 y에서 x로 다시 함수를 정의할 거니까 원래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였던 애가 정의역이 y고 공역이 x인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 즉 화살표를 거꾸로 만드는 거야. 화살표 거꾸로. 쏘는 애랑 맞는 애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1이 3으로 가요, 3이 2로 가요, 2가 1로 가요. 이렇게 만든 노란색이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노란색의 벤 다이어그램의 대응 관계를 보고 다시 판단해 보자. 이거 함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왜? 4가 쏘질 못했어. 대응 관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음 시작할 때 4도 없어. 공역과 치역이 같은 이 1대1 대응이었어야만 그대로 역으로 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기본 역함수의 존재 조건인 거야. 그럼 우리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대응만 나오면 중요해 라고 하면서 별표 치고 계속 왔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 다음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요 라는 그 말과 1대1 대응이요는 정확하게 같은 말인 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해요 라고 하는 문제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함수의 조건은 정확하게 풀이가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함수에서 우린 역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정식 기호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우리가 y는 fx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 이 정의역과 공역을 바꾼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른대.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도형의 대칭 그때를 떠올려봐. 어떤 대칭 이동에 대해서 x와 y를 바꿨지? y는 x라고 하는 직선 대칭을 할 때 x하고 y 좌표를 바꿔서 썼잖아. 그지? 자, 그래서 y는 fx라고 하는 것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어요. x하고 y가 바뀌어요 라고 하는 그 표현. 그러면 x하고 y를 바꿔서 쓰면, 자, 여기가 x가 되고 요 자리에 y가 되고, 그러면 이 함수를 원래 함수의 역함수야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역함수다. 그러면 첫 번째 1대1 대응인 건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제 머리에 넣고, 자, 역함수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라? x하고 y를 바꿔라. x하고 y를 바꿔라. 그러면 이 x하고 y를 바꾼 이 함수들은 도형의 특징이, 기하학적인 특징이 누구 대칭인 애가 된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 이게 역함수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성질인 거야. 자, x하고 y를 바꾼다. 다음, y는 x 대칭이다. 핵심 포인트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무엇을 선생님이 제일 많이 표현할 거냐? 첫 번째, fx와 gx가 서로 역함수예요 라는 말이 나오면, 역함수예요 라는 말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오는 이 함수값의 단서는 g함수에는 누구를 대입하면? b를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 a를 얻을 수 있어요랑 같은 말인 거야. x하고 y를 대칭시켜서 대입하면 역함수 함수값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소리인 거야. 보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fx하고 gx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예요. 그러면 서로 x좌표, y좌표를 바꿔서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1순위. 자, 다음 나와 있는 이 역함수의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를 또 역함수를 만든다 라고 하는 말은 y는 x 대칭한 걸 다시 대칭합니다 랑 같은 뜻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어떤 fx를 y는 x 대칭했다가 또 y는 x 대칭하면 제자리가 되겠지. 제자리. 역함수의 역함수는 본인 자신인 겁니다. 역함수의 역함수. 자, 다음은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는 누구니? 자, 이렇게 만들면 자, f 합성 g라고 하는 거는 누구 먼저 따라가는 거지? g 함수 따라가고 f 따라가는 거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다 만들어. g를 따라가고 f를 따라간 이 함수가 지금의 함수가 f 합성 g란 말이야, 그지? 요게. 그러면 그걸 반대로 오면 누구가 f의 역함수 따라가고 g의 역함수를 따라가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건 누구부터 따라간다? f의 역함수를 먼저 따라가지. 그런 다음 g의 역함수를 따라가는 순서가 되겠지. 거꾸로 갈 때.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합성 순서도 바뀌어서 g의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야. 두 가지 성질 이해되겠습니까? 자, 또한 둘이 역함수다. 어떤 함수하고 어떤 함수가 서로 역함수예요. 그 말은 그 fx하고 gx하고를 합성하면 제자리예요 라고 하는 식과 같아. 둘이 합성했더니 제자리. 자, 옆에서 봐봐. 1에서 2를 갖다가 다시 한번 역함수를 따라오면 제자리를 꽂힌다는 소리인 거야. 역함수가 되면 함수값이.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값을 다시 역함수에다 대입하면 원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둘이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게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지금 항등함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에서는 항등함수다라고 하면 정의되기를 대입한 게 그대로 나와 이 식이었는데 자, 이제 합성과 함께 항등함수는 i예요 라고 하는 기호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항등함수를 대표하는 기호야. 이제 항등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말을 당연히 해줄 건데 우리가 외운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표현도 나올 거다. 그걸 대비하는 뜻인 거야. 자, 첫 번째, 자, 역함수 존재 조건은 뭐랑 같다고요? 역함수 존재 조건 1대1 대응. 절대 놓치면 안 돼. 역함수 존재 조건 1대1 대응. 그다음 역함수라고 하는 건 y하고 x하고 바꾸는 식이기 때문에 자, fa가 b라면 f 인버스 b는 a다. x하고 y를 서로 바꿔서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역함수에서의 x하고 y를 이렇게 바꿔서 대입하는 게 역함수에서의 좌표를 활용하는 첫 번째 식인 거고요. 걔네들은 y는 x 대칭이라고는 도형의 기하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야. 역함수의 전반적인 것들은 걸쳐있는 핵심이니까 얘네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떠들 거예요. 자,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고르세요. 뭐 고르라고?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기억 맞나요? yes. 리은 안 돼요. 디귿 yes. 리을 안 돼요. 알아보니? 호진 1대1 대응 알아보니? 기억과 디귿이야. 1대1. 자, 다음 함수에 대하여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1번. 자, 우리가 역함수 구하기도 하긴 할 건데 f 인버스 5예요. 이 말이 나오면 뭘 떠올리라고? 함수 fx에서는 누굴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고? x하고 바꿔서 a를 대입하면 5가 나와요.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고. 역함수끼리는 x하고 y를 바꾼 좌표의 특징 그대로 가지고. 그럼 a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되는 게 5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를 이렇게 구한다. 자, 요 둘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 서로 역함수 x하고 y를 바꾸면 됩니다. 이해돼? 자, 2번입니다. 자, f 인버스 a는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이거 나오면 누구 대입하면? fx에 누구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 a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얼마야? 7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역함수의 함수값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역함수란 누구 대칭이라고 했어? y는 x 대칭을 구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저 식을 y는 x 대칭한 식을 써라 이런 뜻인 거야. y는 x 대칭. 그럼 y는 x 대칭할 때 규칙은 뭐였어? x를 y로 대입하고 y를 x로 대입해요. 이게 y는 x 대칭의 규칙이었잖아. 거기에 하나 더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건 여기가 정의역이었는데 공역이 되는, 즉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일 때는 공역에서 정의역에서 치역으로 가던 대응 관계를 바꿀 거기 때문에 이 치역이 다시 정역으로 바뀌고 정역은 치역으로 바뀌어의 관계도 이제 기억을 해놔야 돼. 바꿔놔야 돼. 그래서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꾼 다음에 정의역을 치역으로 표현하고 치역을 정의역으로도 바꿔줘야 되는 게 이제 보정 작업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우리가 1차 함수일 때는 크게 작용이 없는데 2차 함수하고 희한한 애들을 볼 때가 있어요. 좀 이따가. 그럴 때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표시를 못하면 틀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1차 함수 정의역 이야기가 없죠. 우리 정의역에 대한 언급 없으면 정의역이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라 그랬잖아. 그러면 실수 전체에 걸쳐서 신수 전체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니까 뒤집어도 정의역, 공역이 그냥 실수 전체인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처음에 어떤 함수가 정의역을 언급한다면 그 함수의 치역도 확인한 다음에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작업이 뒤에서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어쨌든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해볼게요. 자, 교재의 표현이랑 선생님이 지금 푸는 표현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역함수를 구하려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x하고 y를 서로 바꿔서 씁니다. 자, 그럼 1번식 어떻게 돼요? x하고 y하고 바꾸면 x는 4y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여기. 그런 다음 y에 관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4y는 x-2니까 x-2 나누기 4 이렇게 만들면 역함수가 완성이 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되겠어? 똑같아 방식은. 자, x하고 y하고 바꿔서 쓰자.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야. x하고 y하고 바꿔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3. 얘를 y에 대해서 등식 정리해라. 양변을 2로 곱하고 마이너스 y를 좌변으로 2x를 우변으로 넘기면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x하고 y를 바꿔서 대입한다. 개념 연결되겠니? 자, 다음 함수에서 이제 이 벤 다이어그램의 대응 관계를 보고 따라가 봅시다. 자, f 함수가 나와 있는 게 오른쪽 방향이니까 자, 역함수는 이렇게 가봅니다. 자, f 인버스 b 얼마? f 인버스 b는 1. 자, f 인버스 e는 얘 뭐라 그랬어? fx랑 같다. f2랑 같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얼마? c. 자, f 인버스 x랑 fx랑 서로 역함수인데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 그럼 얼마게, 국민아? 대답하면 잠자게 해줄래? 진짜요?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뭐다?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 바꿔도 성립합니다. f함수하고 역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니까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아니에요? 뭐라 그랬는데? 항등함수면 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죠. 4를 대입하면 4가 나온다.
자, F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뭐라고 보면은? 그럼 A 대입해서 뭐 나와? 됐시요? 아, 나 멍청이야. 맞아. 정신 차려.